감사합니다. 저 인사 한번 드리고 앉아서 네,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 모가디슈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네, 감독님과 지금 세 작품 연속 작업하고 있는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윤회관 강혜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참석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부천 어울마당 상영관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자리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찍을 시간 충분히 있고 또 관객분들 질문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니까는 영화에 대한 소감이나 또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을 챙겨놓으셨다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주어졌을 때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비마이 게스트 외유내강 창립 20주년 외유내강 그리고 지금이라는 올해 부천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사에 함께 하시게 된 소감도 유승환 감독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부천에서 저희 외유내강이라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저기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20주년이 또 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2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또 있고 어제 사실은 그 외유내강 20주년 기념해서 한국 영화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했었는데 다들 무슨 지금의 한국 영화의 위기 상황 가지고 막 반성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래서 되게 엄숙해졌었어요. 근데 마냥 저희가 막 20주년 했다, 20주년이다 그래서 20살 맞았다 하고 좋아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한국 영화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가디슈는 코로나 그 광풍의 한복판에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객석 좌석과 뛰어앉기하고 7시 이후로는 그 상영이 금지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개봉을 강행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한 20년을 부천에서 돌아보면서 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조인성 배우님도 이제 세 편째 함께하고 계신 거니까 팀 외유내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영화제 처음 오게 됐는데요. 이건 공식적인 행사에 얼마 만에 갖는 건지 저도 참 오랜만에 외유내강과 함께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또 제 작품인 또 모가디슈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현재로서는 외유내강 전속 배우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다음에 또 나올 영화도 또 감독님께서 좀 열심히 편집 중이시고 내년에 완성이 되면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성원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혜정 대표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 객석에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저하고 옆에서 유승환 감독 너무 둘이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새롭게 저걸 저렇게 찍었지라는 감회 속에 봤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냥 한국의 20년째 영화를 만들고 있는 한 영화사의 20년을 기억해 주신 부천영화제 분들 그리고 그 영화를 함께 기억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객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주로 감독님과 조인성 배우가 좀 중심이 돼서 모가디슈를 통해서 그 영화뿐 아니라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귀한 거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혜정 대표님 질문 많이 안 받으신다고 했지만은 또
외연회관 기둥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가디슈를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지만 외유내강에서 만들었던 작품들도 그 중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제작 쪽 관련해서는 강희정 대표님께서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실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유내강 영화들 중에 간단한 질문은 조인성 배우한테 질문하셔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예, 이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인성 배우 그 외연회관 내에서 직함 같은 거를 좀 부여받으셨나요? 아직 비정규직이다. 네. 이제 다섯 작품 정도 해야지 정규직으로 된다 그래서 2작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작품 더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네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모가디슈를 봤는데요.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한복판에서 떨어져 앉아서 봤을 때랑은 또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관객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부천 여름에서 더 뜨거운 소말리아 모가디슈를 좀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관객분들한테도 부천에서의 경험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각각에게 모가디슈는 어떻게 시작된 작품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강희정 대표님께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사실 모가디슈는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덱스터 스튜디오가 기획을 하다가 저희에게 같이 해보자라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큰 회사와 공동 제작을 한 첫 작품이었고, 그 기획을 하면서 그 덱스터 스튜디오의 수장이신 김용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이승환 감독과 외유내강이 전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완전히 다 열어주셨어요. 보통 공동 제작의 경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공동 제작을 하면서 뭔가 함께 더 큰 걸 꿈꿀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초반에 경험을 했었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진짜 제가 영화 보면서도 저거 정말 어떻게 저걸 찍었지 그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 현장에 매 순간 지켰던 이 감독님, 조인성 배우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목숨 걸고 영화 찍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경험했다는 걸 또 배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한가운데에서 그냥 영화 개봉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정말 한국 영화 만드는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한테 모가디슈는 인생으로나 회사로서나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작품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성 배우님. 네, 저는 모가디슈는 외유내강과 또 감독님과 처음 만나게 된 작품이겠네요. 감독님한테 오퍼가 와서 처음 만난 날 대본도 안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영어 대사가 좀 많아서 수정을 좀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도 그걸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올로케로 찍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저는 사실 다른 부담도 있었죠. 그러니까 향수병도 이겨내야 됐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기 외적으로 이제 그런 프레셔들이 오니까 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글쎄요, 우리가 휴미트를 찍어서 그런지 또 모로코에서는 훨씬 더 재밌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또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때 겪어서 봤던 어떤 저의 경험이 이번에 휴민트를 하면서 해외 로케이션 안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으로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유승환 감독님께서는 이 시작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에 앞서서 오늘 그 객석에서 제 C열에서 강희정 대표와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참 이것이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는데 이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 뒤에
태극기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리고 여기 앞에도 여기 태극기가 보이거든요, 스크린 위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태극기 아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국민의례를 하고 해야 되나? 그냥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실제 사건을 겪으신 강신성 대사님의 실제 수기에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만났을 때 해주셨던 얘기는 마지막에 그 주인공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는데 실제로 태극기를 흔들었대요. 근데 그 실제 대사님이 이 영화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백기를 흔들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태극기를 흔들면 너무 진짜 프로파간다 같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태극기가 이렇게 딱 정중하게 보이는 과정에서 그 에피소드가 먼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되게 묘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때는 팬데믹 이후였는데 팬데믹의 중심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그 내전에 관한 얘기잖아요. 소말리아에. 야,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날 잘못됐을 때 이게 내란이 성공했으면 와 어쩌면 잘못했으면 진짜 그 광주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이상했어요 오늘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시작은 강희정 대표가 어느 정도 뭐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전 영화가 군함도였는데 군함도 개봉 당시에 되게 많은 그 논란들이 막 생기면서 좀 여러모로 되게 제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여러 의견 영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제가 무슨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자리에 나가서 논쟁하고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만드는 다음 영화로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드는 영화의 사이클이 일정하게 좀 있는데 군함도와 모가디슈 사이는 유독 좀 그 텀이 생겼어요. 한 4년 정도. 그 고민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고 싶다. 어떤 영화가 됐든지. 그래서 조금 나를 관찰하는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만들고 싶다. 그 어려운 길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 공교롭게도 몇 년 전, 그러니까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후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다 했는데 이것이 덱스터의 판권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내게 아니구나.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희한하게 운명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고 내가 만들게 되는 게 있고 또 이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닌 것들이 있고 한데 몇 년 돌고 돌다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영화로 좀 큰 변화 있는 것이 처음 작업해보는 배우들 우리 조인성 배우하고도 처음 만나게 됐고 뭐 김유석 선배님이나 다른 그러니까 정만식을 제외한 주요 배우들이 다 저하고 좀 첫 인연을 맺었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좀 새로운, 그러니까 되게 리셋해서 가고 싶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영화입니다. 네, 우리 수영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분의 영화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모가디슈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작사 외유내강에도 모가디슈가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유내강 작품들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작품을 골라서 20주년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봐도 느껴지는 게 이 영화는 정말 한국에서 외유내각이랑 제작사에서 덱스터와 함께 강혜정 대표님과 류승환 감독님 그리고 조인성 배우님과 김인석 배우님 비롯한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는 시도할 수 없는 감독님 말씀처럼 만나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재밌게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세 번째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뒤에 너무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조혜성 배우님 오신다는 것도 있었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아이를 확 안는데 그 장면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관객분들 숨결을 들으면서 역동하는 그 순간을 만나다 보니까는 더 벅차오르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가디슈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이 영화의 어떤 박력에 너무 반해서 디테일들 조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되신다면은 얼마나 이 영화가 감정적으로 정교하게 인물들의 관계를 엮고 있는 영화인지를 만끽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반가움. 첫 네.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것도 태극기가 있는 극장 대극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두 번 본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러면은 많이 보신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워낙 N차 관람을 많이 했던 작품이기도 해서 솔직하게 모가디슈 나를 10번 넘게 봤다. 와, 대단한 분들이 또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외유내각의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이 정말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그런 상황에서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되게 기록적인 흥행 성적이에요. 40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모았었는데 강희정 대표님 개봉할 때 제작사 대표로서 고심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개봉 앞두고서 어떤 마음들, 어떤 준비들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4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고 객석 자체를 원바이원 한 자리씩 뛰어서 앉고 그리고 오후 7시 이후는 발권 자체가 안 되는 저희가 여름에 개봉했잖아요. 사실 여름에 아시겠지만 여름 좀 늦게까지 영화를 보시고 시원하게 나와서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심야 영화도 보시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딱 끊겼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4단계를 할 때 한 2주 정도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거의 8주 이상 가는 거였으면 제가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화계의 다른 제작사 뭐 선배님들, 배급사 분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저한테 딱 내가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들려줄까라고 해서 좋습니다. 저 선배 개봉해요 말아요 라고 했을 때 열이면 10명이 다 나라면 당연히 안 하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모두가 다 반대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데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지금 이런 시장이 죽어나가는 아무도 영화 개봉하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좋은 작품 왜 우리 영화를 개봉해요? 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영화들을 좀 개봉해주는 용기를 가진 제작사 그리고 그 영화 팀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개봉을 강행하기엔 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보면 그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를 계속 만들었고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하자. 나는 이 영화를 만들었고 만들었던 거는 봐주실 관객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저는 지금도 좀 약간 울컥하는 거는 그 당시 극장에 나와서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코로나가 너무나 극강했었고 마스크를 쓰고 그 밀폐된 공간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큰 모험일 때 384만이 공식 저희 스코어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화는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 384명의 그 보이지 않는 지원들이 저는 지금도 그 어떤 영화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보신 분을 포함해서 여러 번 봐주셨던 분들께 그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궁한 경애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조인성 배우님과 유승환 감독님도 각각 배우와 감독으로서 또 느끼는 무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를 한번 회상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가장 개봉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저희 강희정 대표와 저희 부사장이 가장 고민했었고, 저는 사실은 개봉을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고 나발이고 일단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옆자리 한 칸 없으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 산업적으로 되게 위험한 판단이긴 한데 그냥